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3학년 도덕 첫 시간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화 사회에 우리가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친구들에게 수업을 듣고 나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정보화 사회 도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보화 사회는 우리에게 좋은 점도 제공하지만 도덕적인 문제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사회에서 발생되는 도덕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이번 수업을 잘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교과서 10쪽을 한번 펴보기 바랍니다. 어, 대면 수업이 아니고 원격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도덕 시간에는 꼭 준비해야 될 게 필기 도구와 도덕 교과서를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쪽에 보면 영화 한 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개봉작인 아메리칸 셰프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혹시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영화를 보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만든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여기에 유튜브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영화 전체를 보여줄 수는 없고 영화의 리뷰, 쌤이 작년에도 영화 리뷰를 종종 보여줬는데 리뷰를 통해서 수업 주제와 관련된 메시지를 찾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한번 리뷰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봤습니까? 그 소감 한번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면 좋은데, 아마 제일 많은 소감이 음식에 대한 먹방이 떠오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이나 동료의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이 수업과 관련해서 이 영화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이 주인공인 셰프가 SNS 중에 하나인 트위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직장까지도 간두게 되고 나중에 푸드트럭을 하면서 아들이 하는 트위터 때문에 또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래서 어떤 리뷰의 제목을 보면 트위터 때문에 울고 트위터 때문에 웃었다 이런데 오늘날에는 그 SNS를 통해서 음식의 맛도 소문이 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보화 사회의 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 영화 리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과 그 다음에 주연 배우들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감독은 존 파브로 감독이라고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그 다음에 감독인 사람이 되겠고 존 파브로 감독이 유명한 것은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감독했죠. 그 아이언맨의 주인공도 이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버트 예, 다우니 주니어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더스틴 호프만이나 스칼렛 요한슨 같은 배우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12쪽에 보세요. 자, 쌤이 활동 1번을 적어놨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보화 사회라는 사례를 찾아보고 발표해보자. 교과서 12쪽에 제일 위에 보면 몇 해 전에 뉴스에 보도가 되었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 가상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뉴스 보도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 게임에 있는 캐릭터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또 이것 때문에 범죄가 벌어지고 이랬던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게임 말고 우리가 정보 사회를 보여주는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예, 댓글로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쌤이 찾아본 것은 요즘 우리가 신차가 출시가 되면 여러분 아버지들이 신차에 대한 정보를 옛날에는 매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지만 지금은 출시 전에도 보면 매장에 가서 확인하기 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동차 회사에서는 신차 출시와 관련해서 그 차종에 관계되는 VR 가상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을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승차감도 느껴보고 실내에서 운전하는 느낌도 가져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것들이 정보화 사회의
사례로 이야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화 사회의 뜻을 한번 우리가 규정을 해보겠습니다.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한다. 자, 여기는 두 가지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죠. 첫째는 대량의 정보와 다양한 정보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로 이것이 일시적으로 광범위하게 전달이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가 정보화 사회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 2번 보겠습니다. 정보화 사회가 가지는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대량의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보사회가 가진 특징. 자, 생각 좀 해봤습니까? 예, 셈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이 편리해지고, 두 번째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가치와 특성이 존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편리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예,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뭐 인터넷으로 방 안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집까지 바로 배달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로 대도시 대구나 서울로 가면서 영화표, 연극표를 예매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은행을 잘 가지 않아도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송금하고 받고,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선생님들도 재택근무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학교에 관련되는 공문서나 이런 것들을 집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또 발송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보화사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와 같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정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같은 정치적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단체를 결성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청와대에다가 대통령에게 여러분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겠지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그 예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가치와 특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누구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떠오르는 게, 요즘에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떠오르는 이런 가수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춤을 추는 댄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운동 이런 분야에 자기의 재능, 그 다음에 음식 요리에서 이런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자기 재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부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양한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회가 많아지고, 다른 사람의 사고를 이렇게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PPT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2번 정보화사의 특징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13쪽에 보면 3단계가 나와 있는데, 아까 활동 1번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 속의 정보화 모습을 한번 찾아보자. 세 커트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통사고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교통사고 났다라는 정보가 제공이 되고, 나중에 더 빠르고 정치되지 않는 도로를 알려주어서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아버님의 차에 보면 요즘 티맵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교통 상황을 반영하고 이렇게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최저가, 우리가 뭐 에누리닷컴이나 이런 사이트가 있고 이런데, 어, 옛날에는 직접 이렇게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매장을 직접 가봐야 되는데, 지금은 방 안에 앉아서, 예, 우리가 뭐 최저가를 찾고 사은품을 찾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정치적 의견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세 번째 그림의 모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단계 2번은 여러분에게 계약 후에 수행 과제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통신의 기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쌤도 보면 뭐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투어를 가면서 정보통신의 기술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핸드폰하고 그
그 다음에 헬멧 안에 있는 블루투스를 페어링 시켜서 음악도 듣고 통화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기기를 가진 사람들하고 인터컴 기능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정보화 사회의 모습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쪽